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예학교 김진입니다. 오늘은 52번째 시간으로 다중지능 이론과 명리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현대 문명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시대로 흔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과 윤택함을 거론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들 개개인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리함과 안락함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대부분이 만족감보다는 불만족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넓게는 인간 본능의 출발점이기도 한 본질적 불만족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좁게는 긴 인생의 과정에서 행복한 항해에 필요한 경제활동의 지속적 참여와 수익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제대로 선택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유아기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대학의 학과 선택을 할 때나 심지어 졸업 이후에 사회로 진출하고도 자신에게 적합한 적성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서 방황을 하거나 갈등을 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른 나이부터 적성을 알기 위해서는 유년기 때 성정과 적성을 분석하여 그 적성을 개발하고 그것에 따라 진학과 동시에 진로를 정하고 인간관계 및 직업을 영위하며 일생을 보내게 된다면 이상적인 형태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케이스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장 성장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우동생 열망심리, 직업군에 따른 자녀의 적성개발 부재, 경제 편차로 인한 진로의 상실 등이 있겠으며 또한 개인별 성공과 실패의 결과도 유전적 요인과 성장 배경 그리고 동기부여 등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운명을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한 편차를 먼저 인식한 다음 성장기부터 사주 구성에 따른 심리 분석과 적성, 즉 명리학에서 다루는 십성과 현대 유아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발표했던 다중지능 이론이죠. MI죠. 다중지능 이론을 함께 연구해 본다면 잠재된 성정과 적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성정과 적성을 알고 난 뒤 그에 알맞은 양육 방법과 교육 방향 그리고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고 인간관계 등을 처방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주창했던 다중지능 이론을 보면 기존의 문화가 지능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IQ, 일반 지능이죠. IQ 점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 MI, 다중지능이죠. 잠재적 능력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능이 높은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는 종래의 획일주의적인 지능관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서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여러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의 핵심을 보면 첫째는 지능의 동등성인데 사람들은 흔히 언어적 지능이나 수학 논리적 지능을 영리하다는 기준으로 여기며 다른 지능 영역은 재능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언어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이 강조된 것은 문화적 영향에서 온 것뿐이며 일반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지능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능의 독립성인데 인간의 지능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영역의 지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지능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능의 상호작용인데 각각의 지능이 별개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명리학의 십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주명리학이란 출생과 동시에 갖게 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듯이 명리학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의 적성과 소질, 체질, 운노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심리와 성격 그리고 적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주십성의 심리 구조를 탐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십성은 일정한 심리 체계가 잠복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이 사주체의 성격 형성이나 지능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십성에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성정과 지능이 있어 개인의 심리와 사회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중지능 이론의 8가지 지능과 명리학에서 말하는 십성과의 유사점을 간단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지능은 명리학에서는 관성, 식상에 해당되고, 두 번째, 개인 이해 지능은 명리학에서 관성, 식상에 해당되며, 세 번째, 공간적 지능은 명리학에서 재성, 식상에 해당되며, 네 번째, 신체 운동적 지능은 명리학에서 비극과 식상, 다섯 번째, 음악적 지능은 명리학에서 식상, 인성, 여섯 번째, 언어적 지능은 명리학에서 식상, 인성, 일곱 번째, 논리 수학적 지능은 명리학에서 인성, 재성, 여덟 번째, 자연 탐구 지능은 명리학에서 비급, 재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었던 IQ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은 누구나 8개의 독립된 지능을 타고나며 이 능력을 개발하면 그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이론과 인간의 출생 시점을 통하여 소유한 10가지 십성이죠. 선천지능 분포에 따라 자신의 성공 유전자인 심리, 적성과 진로, 그리고 직업을 알고 개발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명리학적 시각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과 명리학의 십성을 접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 적용한다면 타고난 성정과 적성을 미리 알고 그에 적합한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삶에서 앞서 안정을 찾으면 물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52번째로 다중지능 이론과 명리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유익했다면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